안녕하세요. 한복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질문에 저희 어린 시절이 그냥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신 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공주들하고 공주 드레스를 잔뜩 그리면서 그게 굉장히 저희 유년 시절에 재밌는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안데르센 동화가 사파가 너무 예쁜 동화책이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어릴 때 그거를 정말 좋아해서 맨날 끼고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디즈니의 팬이기도 했죠. 제가 알라딘, 인어공주, 뭐 라이언킹 이런 비디오 테이프를 부모님께 막 졸라서 사달라고 해서 그거를 뭐 정말 매일매일 돌려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오빠가 게임을 좋아해서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서양 동화뿐만 아니라 전래 동화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동화책이라고 하면은 그냥 동서양 가리지 않고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지금 제 안에서 이런 저희 그림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 그림에서 나오는 정말 그 먹의 농담, 선의 표현 이런 거는 다 그때 배운 것들이 베이스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동양화를 전공을 했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게임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동양화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할 일도 없었고 굳이 일부러 꺼내서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럴 거면은 동양화 전공을 내가 왜 했지?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회사 작업이 아닌 저의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익숙해진 거 디지털 작업이었죠. 그래서 PC와 타블렛을 이용해서 가장 손쉽게 제가 접할 수 있는 도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저의 눈에 딱 들어온 게 한복이었고 한복의 선을 살려서 디지털 작업이지만 어떻게 더 한복을 더 예쁘게 표현하면서 잘 맞는 표현 방식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절로 동양화적인 그런 표현이나 제가 뭐 배웠던 배경에 바위를 그리는 법, 꽃을 그리는 법 그런 것들이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저절로 그렇게 좀 그쪽 방향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럴 거면은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썼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디지털 작업을 함으로써 얻는 편리함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디지털 작업이기 때문에 수작업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미묘한 그런 매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양화를 전공한 시간과 게임 회사를 다닌 시간들이 다 제 안에서 어우러져서 현재의 제 그림과 저를 보여주는 그런 결국은 이제 버리는 시간,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흑요석이라는 필명이 본명인 줄 아는 분들도 계세요. 흑시인 줄 알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필명인데 제가 그림을 하게 되면서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PC통신 하면서 그때부터 사용했던 닉네임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사용을 하게 된 건데요. 어, 제가 어렸을 때 오빠의 영향을 받아서 게임을 많이 했는데 되게 오래된 클래식 북미 게임이 있어요. 울티마라고 거기 나오는 아이템 이름이었어요. 흑요석.
네. 요즘은 되게 온갖 게임에 다교석이라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때는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짝반짝하고 뭔가 그러면서도 묵직한 그런 이름이라는 생각을 그때도 해서 흑요석이라는 닉네임을 썼는데 설마 지금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제 그림의 동양화적인 부분 또 먹 같은 그런 느낌이랑 또 통하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행이지요. 네, 원래는 전래동화를 그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래동화는 한복을 입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한눈에 딱 알아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서양 동화에 한복을 입혀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리는 제가 재밌어야 보는 분들도 재미있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서양 동화에 한복을 입혀 놓으니 외국 분들이 보기에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우리 얘긴데 근데 새로운 옷을 입고 있네. 이거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보시면은 서양 동화인데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마치 전래 동화처럼 되게 막 친근하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복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제 와서는 요즘은 또 한복이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동안 한복이 친근한 옷이 아니었잖아요. 다 서구권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렇다 보니 제 그림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낯설면서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재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림 속 주인공들이 옷을 한복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경이나 소품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국적으로 바꾸면서 동양화적인 분위기에 어우러지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작이 어떤 장면이구나 하고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소품을 또 찾아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앨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앨리스 하면 떠오르는 파란색과 하얀색의 옷, 그거를 이제 한복에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뭐 뒤에 있는 소품, 예를 들어 티포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전통 백자 다기로 바꿨고, 그리고 트럼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트럼프처럼 어떤 패의 모양을 하고 있는 놀이 도구를 찾다 보니까 골패라는 걸 찾게 됐어요. 조선시대 놀이인데 중국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너무 인기가 있어서 독자적인 놀이 방법이 한 80가지나 있었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자료를 열심히 모아두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야겠다 했을 때 정확한 고증이 필요한 그림이라면 머리 모양부터 뭐 장신구, 속옷에 이르기까지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과 그리고 또 인터넷의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다 교차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립니다. 아무래도 신분에 따라서 뭐 놀이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싼 보석을 사용한 장신구보다 자투리 천을 바느질을 해서 괴불놀이개 같은 천에다가 자수를 놓은 그런 놀이개를 많이 사용했고요. 아무래도 상류층으로 갈수록 비싼 보석, 호박이나 산호 같은 걸 사용한 그런 놀이개를 많이 착용했죠. 예를 들어 대삼장 놀이개 같은 경우에는 궁중에서 주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놀이개 하나만 보더라도 민간이냐 뭐 궁중이냐에 따라 사용하는 그런 장신구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의 가장 특별한 매력은 저는 이 목 부분의 깃이 비대칭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자체가 완벽한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비대칭의 깃이 목 중심에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더 자연스럽고 사람에게 좀 더 편안하게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복을 그릴 때 너무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한복의 선인데요. 한복이 입체 재단이 아니라 평면 재단이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누여 놓으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림질 선도 이렇게 딱 떨어져요. 네. 그거를 이제 사람이 입었을 때 사람의 몸은 입체이기 때문에 그 선이 이렇게 따라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그 주름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다림질 선이 이렇게 어깨를 타고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런 관절 접히는 부분에서 떨어지는 그 선이 정말 한복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함이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선을 살려 그리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또 한복 치마 같은 경우에도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서 지퍼를 딱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서 사람의 체형에 맞춰서 둘러 입는 거기 때문에 또 몸에 따라 변화가 있고 그걸 이렇게 딱 잡아당겨 가지고 거둠 치마로 입느냐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뒤로 쫙 흐르게 두느냐에 따라 다 그 선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 모양에 굉장히 신경 써서 그리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작업은 아무래도 조니 워커와 했던 작업과 디즈니 마블 작업인 것 같아요. 조니 워커 같은 경우에 캐스크 에디션 작업인데, 네. 이겁니다. 인천을 소재로 한 조니 워커 블루라벨 캐스크 에디션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니가 있고 옆쪽에는 두루마기,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조니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인천을 배경으로 동대문도 있고, 네, 한국적인 요소들을 살려서 그렸던 작품인데요.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게임업계 쪽 외주만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함으로써 제가 게임업계 쪽 일만이 아닌 더 다양하고 넓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작업이었죠. 네. 그리고 디즈니 마블 작업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쪽과 꽤 꾸준하게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작업은 크루엘라 작업이에요. 여기 네, 여기 있지만 네, 남자 부인과 크루엘라를 그렸는데요. 이제 두 배우의 영화 속 이미지를 한국적으로 이제 한복으로 이미지를 최대한 유사하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업에서 의뢰를 주실 때 제 개인 작업을 보고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의뢰를 주시기 때문에 제 개인 프로젝트와 이런 외주 작업들이 크게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네. 보통 그 원작이 있고 제가 그거를 한국적이고 동양화적인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죠. 정말 모두 애정하는데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은 18세기에 유행했던 가채 머리인 것 같아요. 트레머리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틀어올린 머리가 거의 다 대칭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가채 머리를 보면 풍속화에 많이 남아있는데 비대칭적이에요. 근데 이런 비대칭적이면서 막 풍성하게 막 진짜 실타래처럼 틀어 올리고 막 한쪽으로 막 꼬아서 막 올리고 이런 머리 스타일이 정말 한국적이면서 독특하고 또 창의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떤 딱 한 모양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풍속화를 보면은 머리 그 틀어 올린 가채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채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가 처음 한복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제가 원래 한복에 관심 있고 너무 잘 알아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드라마 항진이라든지 이런 너무 예쁜 한복이 나오는 드라마를 뭐 접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회로 갑자기 한복을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아는 게 없어서 그리면서도 내가 이거 맞게 그리고 있나? 그리고 이 옷이 대체 뭐 좀 더 이 옷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뭐 옷의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검색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한국 복식사 뭐 이런 책부터 사서 보면서 공부를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그런 전문적인 책들을 읽다 보니까 느끼는 게 전문 서적이다 보니까 일단 어려워요. 할자가 많고 저는 이미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미지는 아무래도 그에 비해 적고 그래서 나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한복을 그리려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러고 제가 인터넷에 연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누적 조회수가 140만 회가 막 되고 그래서 결국 책으로도 출간이 됐죠. 네. 향후 계획으로는 일단 흑요석에 그리는 한복 이야기가 여성 한복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한복을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서양 동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근간이 된 작업이기도 하고 워낙 계속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꾸준히 작업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디즈니와의 콜라보도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귀여운 동물들에게 한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뭐 한복 입은 동물들의 세시풍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려서 독자적인 저희 이제 한복 입은 동물들 독자적인 월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